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송윤주입니다. 저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에 미치는 수용전념 치료 기반 수용글쓰기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필요성인데요. 현대 사회는 SNS의 확산으로 타인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학자 레시는 이런 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적당한 자기애가 오히려 보호적이고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개인에게는 불안, 자기 비난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정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대학생에 주목하였습니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은 내향적이고 불안하며 회피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웅대성 자기애자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또 다양한 정신병리적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적 개입이 특히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용 전념 치료에 기반한 수용 글쓰기를 개입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은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이 가지는 주요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자기 개념이 불안정하고 또 외부 평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이론가들이 자기의 핵심 감정 중 하나로 수치심을 강조할 정도로 이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주요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강하게 의존을 하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취약성 자기애가 다양한 영역에서 조건부 자존감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태도를 저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수용 개입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수용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치료 원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특히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불편한 감정이나 사고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런 태도를 통해서 심리적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을 치료의 주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이 자기 개념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지 정서 수용뿐만 아니라 자기 수용의 과정을 포함한 통합적인 수용 전략 개입을 활용하고자 하였고요. 특히 수용 강화 표현적 글쓰기가 효과적이라고 밝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용 기반 글쓰기 처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 개입으로는 정서 조절 가정 모형의 주의 전환을 사용하였는데요. 분산 전략이 좀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선행 연구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대학생의 자기 초점적 주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통해서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반추 대처를 많이 하는 대상으로 했을 때 일부러 다른 활동에 몰두하게 했을 때 기분 개선이 나타났다라는 선행 연구도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주의 전환 전략은 단순한 자극 회피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긍정 정서 자극으로의 주의 전환을 통해서 정서 조절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 재초점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시간 효과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 또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유의하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즉, 그 변화 양상이 수용 집단과 주의 전환 집단, 그 개입 유형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대학생이었고,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내연적 자기애 척도를 스크리닝 설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 현재 자기애적 취약성 척도가 부재하고, 또 실제로 이 척도를 사용해서 자기애적 취약성 연구를 한 선행 연구도 존재하며, 이 내연적 자기애라는 개념과 자기애적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좀 혼용하거나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해서 사용했던 선행 연구에 기반하였습니다.
실험 참여자는 스크리닝 설문 응답자 중 상위 30%이면서 글쓰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총 응답자는 271명이었고, 그중 81명을 선발하여 실험 참여에 동의한 40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도 탈락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참여자 스크리닝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측정 도구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절차인데요. 우선 사전 측정을 하고 집단별 개입을 한 후에 1회 개입 직후 측정을 통해서 1회 개입 직후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 개입을 3일 후에 한 번 더 과제 형식으로 반복하였는데요. 이는 이 개입을 반복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개입들이 끝나고 나서 5일 후에는 별다른 개입 없이 추후 측정을 통해서 지속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총 9일이 소요가 되었고, 글쓰기 처치가 비대면에서도 유의했다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모든 실험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글쓰기 지시문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고, 이 안내문은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하였습니다. 글쓰기는 총 1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분석으로는 혼합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R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 스크리닝 점수 그리고 각 변인의 사전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집단이 중재 전에 동일한 수준에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수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입니다.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 분산 분석 결과 시간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지만 집단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을 때 수용과 주의 전환 모두 시간 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두 개인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수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1회 개입 직후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지만 반복 개입 직후 그리고 추후 시점에서 계속해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주의 전환 글쓰기 같은 경우 1회 개입 직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이후에는 추가적인 유의한 감소 없이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초기 감소 이후에 변화가 정체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두 개인 모두 효과적이었지만 그 변화 양상이 달랐다라는 점에서 가설 1-1과 2-1이 지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면화된 수치심입니다.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 분산 분석 결과 시간 주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집단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용과 주의 전환 모두 시간 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우선 두 개입이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는데요. 사후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감소 양상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인 모두 효과는 있었지만 두 변화 패턴이 유의하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가설 1-2는 지지되었지만 2-2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변화인데요.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 분산 분석 결과 시간 주효과 그리고 작용작용 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집단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용과 주의 전환 모두 시간 효과가 유의했다라는 점에서 우선 두 개인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변화하였습니다. 사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수용 글쓰기 같은 경우 사전 이후에 반복 기입 직후 그리고 추후에서 이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라는 점에서 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의 전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시점간으로 봤을 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인 모두 효과적이긴 했지만 이 변화 양상이 달랐다라는 점에서 가설 1-3 그리고 2-3 모두 지지되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전환은 단기적인 정서 완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런 반응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수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단기 효과는 적더라도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개입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두 개입 간 변화 패턴이 같았다라는 점에서 수용과 주의 전환이라는 이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기보다는 글쓰기 개입 자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게 자기 개념 전반과 깊게 연결된 정서라는 점에서 좀 비교적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이 차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즉각적 효과, 누적 효과,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유지 여부를 동시에 좀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자기애적 취약성을 단순히 좀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이거를 상담적으로 개입 가능한 개념으로 다루고자 시도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액트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취약성 자기애와 내연적 자기애의 개념적 연결과 구분을 동시에 시도하였다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시사점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개입이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입이 더 적합한가입니다. 수용과 주의 전환을 상호 배타적인 전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정서 상태, 그리고 상담 단계에 따라서 상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입 전략을 좀 이 내담자가 상담 초기에 높은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주의 전환 전략을 사용하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정서가 반복적으로 재현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정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이 정서 경험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개입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수용 전략이 개입 초기에 즉각적인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용이 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개입이다라는 점을 상담사가 인식하고 단기적인 반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개입의 방향성과 과정을 신뢰하면서 개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요. 지파워에서 산출한 이 최소 요구 표본 수는 충족을 하였지만 여전히 36명이라는 전체 표본 규모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고, 또 글쓰기를 비대면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참여자들이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 척도가 아직 국내 번안 및 타당화가 되지 않아서 내연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이 이 자기애적 취약성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이 자기애적 취약성 척도를 해외에는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수용 전염 치료에는 수용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탄력압 그리고 맥락적 자기와 같은 다양한 치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호 연관된 여러 치료 과정을 좀 통합적으로 적용한 개입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